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콘크리트 구조 기준 2012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설계 기준으로 바뀌지. KDS 1420에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 KDS 1420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바꾸면 돼요.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야지. 우리도 큰 체계를 바꿀 때 내용까지 같이 바꾸면 엄청 헷갈리지. 그러니까 이번은 KDS라고 하는 쪽으로 큰 체계를 바꿨고 내용은 그대로 갖고 왔고 앞으로는 체계가 완성이 되면 이제 디테일링은 나중에 바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요 콘크리트 구조 기준 2012라고 나오는 그 위에 전부 다 여러분들은 KDS 1420에 따르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공칭강도에서 최외단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 크기에 따라 압축지배 단면과 인장지배 단면으로 구분하고 있고 각 단면에서 서로 다른 강도 감수값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린가 하는 생각이 딱 들지. 요건 그대로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 6장에서 얘기해 줄 거야. 요 부분. 압축지배 단면? 인장지배 단면? 뭔 소리지? 그런 궁금증을 그냥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6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단순화된 형태지만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토합 등의 횡압력 이런 것들이 다 하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조그마한 동네에 놓이는 조그마한 교량 하나 설계할 때 하중의 케이스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사하중, 활하중, 두 개. 아무리 작은 교량도 정말 수십 가지의 케이스에 로드 컨비네이션이 존재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중계수 그리고 강도 감소 계수를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한번 봐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R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구조물에 Q라고 하는 하중이 왔을 때 둘 다 1이라고 놓고 보면 둘이 이퀄이잖아. 근데 이퀄로 해서는 안 되지. 나라고 하는 구조물이 저항 성능이 적어도 크거나 같아야지 하중에 대해서 견디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능력이 저 사람 항상 100일까? 혹시 어제 술 한잔 먹고 조금 아침에 힘든 거 아닐까? 그러면 100이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깎아야지. 여기에서 고려하고 있는 하중도 오늘 같은 날 아침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게 1일까? 1보다 클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하중계수라는 거를 가지고 키우고 얘는 강도 감소계수라는 걸 가지고 감소를 시킨다. 거동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지겠지. 자, 그럼 하중계수부터 한번 볼까? 여러분, 하중계수. 보가 있어요. 뭐 교량이라도 좋고 잘 봐봐. 하중계수와 강도 감소계수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100% 넣어줄게. 지금 잘 봐봐. 여기에 보도 좋아요. 또는 교량도 좋아. 여기에 이거를 설계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단면을 결정해서 이 보를 여기 놨지. 얘 데드로드는 여러분 쉽게 구하지. 데드로드 쉽게 구하잖아. 요 단면적 곱하기 이 길이 하면 얘 데드로드가 나오잖아. 그러면 로드 팩터가 여기에 우리가 아주 쉽게 다양한 케이스가 아니라 데드로드에 대한 로드 팩터가 있고 휙 지나가고 많은 라이브 로드에 대한 로드 팩터가 있고 건축에 대한 라이브 로드와 토목에 대한 라이브 로드가 같을 수가 없지. 건축은 라이브 로드가 어떤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과도관에 책이 있다. 라이브 로드지만 책이 어느 부분에 책장이 정리되어 있고 책이 거기 쌓여 있잖아. 라이브 로드지만 얘는 적재의 개념이지. 적재 하중이잖아. 토목을 교량을 설계하는데 교량에 있는 라이브 로드는 적재의 개념이 아니라 휙 지나가는 활하중의 개념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라이브 로드라도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중계수를 결정할 때 데드로드에 대한 하중계수, 라이브로드에 대한 하중계수를 여러분들이 고른다면 데드로드에 대한 로드 팩터 값과 라이브로드에 대한 로드 팩터 값이 있을 때 두 로드 팩터 값이 같다. 에이, 같게 할 순 없지. 하나는 더 크겠지. 라고 얘기하면
데드로드와 라이브로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로드 팩터 값이 클까요? 다 라이브로드가 로드 팩터가 클 거다라고 알고 있죠. 왜 그래요? 봐봐, 데드로드는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이 단면적 곱하기 길이 하면 데드로드가 나오잖아. 얘는 불확실성이 크게 있을 거가 별로 없지. 라이브로드는 차가 휙 지나가. 굳이 다니지 말래는데 몰래 40km도 훨씬 넘는 적재 차량이 몰래 지나가. 그치? 불확실성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데드로드에 대한 로드 팩터는 1.2, 20% 정도 할증을 하고요. 라이브로드에 대한 로드 팩터는 1.6, 60%를 할증을 하는 겁니다. 1.2, 1.6. 그 1.2, 1.6이라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왜 데드로드는 1.2 더 작지? 왜 더 1에 가깝지? 왜 겨우 20%만 할증하지? 라이브로드는 왜 1.6이지? 왜 60%를 더 할증하지? 불확실성이 그만큼 더 큰 거구나. 왜? 지나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데 라이브로드가 건축의 경우에는 적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적은 불확실성을 갖게 되겠지. 그지? 그렇지만 1.2, 1.6이라고 하는 값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 팩터 값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리덕션 팩터 한번 볼까? 이번에도 한번 잘 맞춰봐. 휘미 작용이에요. 이렇게 휘미 작용을 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4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휘미 작용하면 맨 아랫부분에 균열이 먼저 발생하잖아. 이렇게 해서 균열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부터 철근이 자기 역할을 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충분한 연성을 가져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균열이 딱 발생을 하고 철근이 휨에 대해서 작용을 하면서 연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연성적인 파괴가 돼. 그치? 그에 비해서 전단에 의한 파괴는 갑자기 휨 균열 끝에서 팁에서 시작한 균열이 대각선 방향으로 쫙 가면서 굉장히 취성적이고 순간적이고 폭발적으로 파괴가 일어납니다. 우린 어느 쪽에 대한 파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더 조심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단이지. 추상적인 파괴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 그런데 휨에 의한 파괴는 철근이 좌우하기 때문에 얘에 의한 파괴는 설사 파괴가 일어난다 그래도 굉장히 연성적이고 우리에게 충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 워닝의 시간을 준단 말이지. 그러면 리덕션 팩터를 쓸 때 휨에 대해서 나는 휨에 대한 저항 능력이 100이야 라고 했을 때 또는 전단 나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단에 대한 능력이 100이야 라고 했을 때 넌 아니야. 그 리덕션 팩터 값은 어느 쪽이 더 큰 값을 가질까? 리덕션 팩터는 당연히 1보다 작아야 되겠지. 휨의 거동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놓고 휨에 대해서 전단에 대해서 강도 감소 계수는 어느 쪽이 더 큰 값일까? 휨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잘 알아? 내가 무지하게 설명을 잘한 거니? 맞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한번 생각해봐. 강도 감소 계수. 옛날에는 강도 저감 계수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지금 그냥 한국말이 자꾸 바뀌어서 나는 그냥 리덕션 팩터라고 얘기해. 리덕션 팩터가 무조건 1보다 작아야 되겠지. 로드 팩터는 1보다 커야 되겠지. 1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1이라는 거를 놓고 보면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면 로드 팩터는 1에서부터 크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즉 아까 라이브로드에서 1.6으로 간 거는 60%를 키웠다는 거는 1.2의 데드로드 상태보다 불확실성이 더 큰 거지. 강도 감소계수 리덕션 팩터는 1이라고 즉 아무 불확실성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1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즉 0.6, 0.7의 강도 계수는 0.9 강도 감소 계수값과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0.9라는 거는 너는 뭐 강도 감소가 거의 없는 내가 너 믿을만한 애구나. 난 100점짜리야. 너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90점은 내가 줄 수 있어 라는 신뢰를 주는 거잖아. 그런데 나 100점이야 라고 그랬는데 너는 깨지는 양상이 보니까 너무 취성적이야. 미안하지만 너는 내가 70점밖에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1에서 놓고 봤을 때 강도 감소 계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1에 더 가깝다는 얘기고, 이것은 내가 너를 좀 더 신뢰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는 조금 불확실성이 덜하니까 이 얘기지. 그래서 휨에 대해서는 0.9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0.85. 전단에 대해서는 0.75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두 개 힌트 줬어. 휨에 대해서는 0.9 또는 0.85, 전단에 대해서는 0.75를 썼다면 묵은 콘크리트일 때 강도 감소 계수가 P는 어느 정도가 될까? 책 찾아보고 대답하지 말고 느낌으로 지금 정도의 개념. 휨에 대해서는 추성적이지 않고 연성적인 거동을 보이니까 뭐 불확실성도 좀 덜할 것 같고 0.9 정도 했다면, 전단은 조금 추성적이고 불안하니까 0.75라고 했다면, 아예 철근이 없는 묵은 콘크리트는 강도 감소 계수값 P 값이 어느 정도 될까? 0.5가 넘어가기 힘들지. 0.5 정도 될 겁니다. 0.5 정도. 학생들이 정확하게 추정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계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강도 설계법이 다야. 그게 LRF도 결국 그거지. 다만 재료 각각에 대한 부분 안정 계수가 들어간다는 차이 말고는, 로드 팩터가 있고 리덕션 팩터가 있는데, 로드 팩터가 1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리덕션 팩터가 1에서부터 아래로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 라는 얘기고,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하지. 하중이라는 거 보면 데드로드는 계산도 쉽잖아. 그리고 변동의 사유가 별로 없잖아. 데드로드는. 라이브로드는 변동의 사유가 너무 많고, 거동 측면에서 보면 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연상적인 거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는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90점은 어느 정도 항상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줄 수가 있지. 전단은 너는 출락하면 이럴 때 갑자기 이상하게 깨지고, 그 때문에 미안하지만 75점 이상은 못 줘. 묵은 콘크리트가 저는요, 야 너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점수를 주냐.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그래도 콘크리트니까 인장만 받지 않고 그래서 잘 해준다면 이 정도는 줄게 해서 준 게 50점 내외일 거예요. 55점? 0.5 정도. 그치? 이렇게 해서 강도 설계법의 근간이 되는 리덕션 팩터와 로드 팩터 값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